안녕하세요. 진로파파 정종희입니다. 지금부터 꿈 디자인 6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진로교육 강화 원년의 해로 삼고 진로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공부만 잘하면 진로를 잘 선택해 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변화 시대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균형 잡힌 진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 디자인 6단계는 균형 잡힌 진로 교육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내 자녀, 균형 잡힌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꿈 탐색입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니? 라고 이 얘기를 자녀에게 종종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나는 될 터이다. 선생님이 될 터이다. 옳다 너는 선생님이 되거라.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영어로 조금 이렇게 개사를 해봤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I wanna be a teacher. I wanna be a teacher.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right, you can be a teacher in the future. 이렇게 하면 아이의 꿈에 대해서도 내면화시켜주고 또 그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좋은 대화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이겠죠.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먼 장기적인 진로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아이해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 때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를 잘 알 때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아이해의 첫 번째 요소는 나의 흥미있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두 번째 요소는 나의 성격.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세 번째 요소는 나의 적성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나의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 자아이해의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무엇 하고 싶으니? 무엇을 잘할 수 있니? 또 너의 성격이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자아 성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고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이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이해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학부모님의 진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직업 탐구입니다. 직업에는 과거에 유행했던 직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또 미래의 직업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현재 유행하는 직업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많이 얽어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의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는 다변화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미래의 직업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무한히 꿈꾸고 무한히 상상하고 무한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첫 번째 학생들에게 직업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야 되겠죠. 학생들이 의외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보만 알려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직업을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엄마 나 이쪽에 관심 있어 라고 하면 그 직업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이 직업이 갖고 있는 장점, 또 이 직업이 갖고 있는 단점, 또 어떤 문제점, 힘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을 통해서 얻은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와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 같아? 어떤 일이 보람 있어? 또 아니면 힘든 게 무엇인 것 같아? 너 적성에 맞는 것 같으니?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답하면서 학생은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때에는 하나의 직업만 골라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개의 직업들을 많이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적성에 맞는 직업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해 주고 또 그 체험한 직업에 대해서 부모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꿈 디자인 네 번째는 전공 선택입니다.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필요하죠.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있고요. 파일럿이라고 하는 비행 조종사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는 대학교에 가서 전공 선택을 통해서 대학교의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그 분야의 깊은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능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야만이 훌륭한 직업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그러한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공 선택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학제에는 대학교에서는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지만 초, 중, 고등학교에는 주로 공통 과목으로서 공통 교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공 선택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하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중고등학교부터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나중에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꿈 디자인 다섯 번째 단계는 진학입니다. 진학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끊었죠. 네. 이거 다섯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진학 진로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선택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또 대학을 선택하거나 또 취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학문적인 그러한 과정을 잘 거쳤을 때 또 미래의 진로를 잘 선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나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중간에 자기의 꿈과 목표가 있으면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쉽고 그 평이한 방법은 진학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진학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는다.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떤 학생이 가장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점을 맞춰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대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중고등학교 단계에 많이 준비해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 역량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학 입시 전형 요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 모집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측정하는 전형 요강을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시 모집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시 모집 전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느 쪽이 강점인지 강점에 따라서 학생들이 매진해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진학 진로가 있습니다. 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취업 진로가 될 수 있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과에 따른 그러한 회사나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취업도
직장 생활도 역시 인생의 공부를 하는 인생 학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진학이라는 용어로 총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단계는 학습 진로입니다. 이제 꿈과 자아이해와 직업과 전공 선택과 진학에 대한 모든 목표를 다 수립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먼 장기적인 계획에서부터 중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으로 오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현재의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이겠죠. 학습. 그러면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자기의 진로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반드시 학교의 국영수사과의 과목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내가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또 미술을 열심히 그리는 것도 학생에게는 공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공부는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학생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공부를 하고 해야 하니?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너가 지금 모르는 게 무엇이지?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 학생은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하지? 또 공부의 목표를 깨닫게 되겠죠. 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적합한지 효과적인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를 충실하게 보내면 학생의 또 학업 능력도 향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전공에 대한 기술도 많이 닦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로파파 정종이가 얘기하는 꿈 디자인 6단계 균형 잡힌 진로 교육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마다 각자 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모든 재능을 한 가지 학업 능력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우리 자녀는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열등생으로서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잘하는 것을 잘 발견해서 그 분야에 너가 최고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심어주면 이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그 자신감이 점점 더 확대되다 보면 글로벌 세계적인 인재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다른 점들을 발견하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이 진로 교육의 올바른 학부모님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부모님, 아이들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소중한 내 아이의 미래가 밝을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더 빛이 날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식, 또 새로운 미래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진로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주변의 아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분야를 좋아하고 어떤 분야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잘 발견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진로파파 정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